혜숙 씨, 요즘 커뮤니티 센터에 나간다더니 분위기는 좀 어때요? 새 친구는 생겼어요? 친구라기보단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애쓰는 거지 뭐.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에휴, 나도 그래요. 집안일로 하루를 채워보려고 해도 결국 저녁 되면 혼자인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맞아요. 가끔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고독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 자식들도 다 자기들 살기 바쁘고 연락도 가뭄에 콩나듯 오잖아요. 그래도 혜숙 씨, 우리 같은 나이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뭐, 인연 같은 거 찾는 게 어때요? 인연이라 나이 들어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 그런데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요? 요즘 김상훈 씨라고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뭐랄까. 오랜만에 좀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 어머, 설렘이라니. 혜숙 씨,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요즘 사람들 나이 들어도 연애 많이 하잖아요.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참 성실하고 따뜻해 보여요. 자상한 면도 있고 나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런데 뭐요?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너무 믿고 싶은 건 아닌지 이제 와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겁도 나고. 혜숙 씨,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닫아놓고 살지 마요. 어쩌면 그분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길 바라요. 정말 그러길. 정혜숙은 오랜 고독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커뮤니티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상훈이라는 남성을 만나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혜숙은 가난하게 시작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자식을 키웠고 노후에는 자식들의 곁에서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외딴 섬처럼 홀로 남겨두었다. 자식들은 모두 자기 삶에 집중하며 혜숙의 존재를 간혹 잊는 듯했다. 김상우는 그런 그녀에게 오랜만에 설렘과 희망을 선물했다. 그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투로 혜숙의 외로움을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 역시 과거에 많은 아픔을 겪었고 이젠 누군가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진솔한 말과 다정한 태도는 혜숙에게 신뢰를 주었다. 하지만 혜숙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밤 혜숙은 침대에 누워 김상훈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는 그녀에게 친근하고 다정했지만 그의 삶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다. 혜숙의 새로운 인연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희망일까? 아니면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파헤칠 비극의 시작일까?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김상훈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정혜숙의 삶은 조금씩 밝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은 그녀에게 활기를 되찾게 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이어갔다. 소풍 같은 하루 어느 날 김상훈은 혜숙에게 가끔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라며 소풍을 제안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다. 좋아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 나가야죠. 혜숙은 상훈과의 약속에 설레며 그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꽃무늬 블라우스와 편안한 신발을 신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상훈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와 혜숙에게 건넸다. 내가 직접 준비했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담았으니 한번 먹어보세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혜숙은 도시락을 열며 상훈을 바라봤다. 상훈은 한쪽에서 기타를 꺼내 들고 가볍게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혜숙은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상훈 씨, 기타도 치고 요리도 잘하시고 참 다재다능하시네요. 혜숙이 말했다. 젊었을 땐 음악이 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결국 돈 벌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더군요. 상훈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히 털어놓았다.
해숙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한층 더 열렸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제 삶은 거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며 상훈과의 공감을 키워갔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기분 좋게 피곤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날 밤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혜숙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상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떨려 있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해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혜숙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요. 해숙은 당황스러웠다. 상훈은 그녀에게 돈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바라는 듯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해숙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해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훈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그의 경제적 문제를 굳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기대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지도 몰라. 당신은 그냥 진솔한 사람일 뿐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었다. 며칠 뒤 상훈은 해숙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쁜 스카프를 보고 생각났어요. 혜숙 씨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해숙은 상훈의 선물을 받고 감동하면서도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가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는 게 의아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안 사셔도 돼요. 상훈 씨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해숙이 말했지만 상훈은 웃으며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답했다. 해숙은 상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이 말년에 느끼는 이 설렘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 관계가 또 다른 상처로 남을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며 해숙은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지 두려웠다. 김상훈의 말과 행동은 분명 그녀를 행복하게 했지만 그 행복이 진실인지 아니면 어딘가 가려진 속셈의 일부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해숙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둬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불안한 밤을 보냈다. 해숙은 김상훈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과 기쁨은 여전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작은 의구심의 씨앗을 심었다. 어느 날 상훈은 해숙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다. 혜숙 씨, 오늘은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해숙은 그 말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상훈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레스토랑은 화려했다. 상훈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주문했고 해숙은 잠시 멈칫했다. 상훈 씨, 여기 꽤 비싼 곳 같은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혜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의 말에 해숙은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다.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어디서 빌린 돈이라도 쓰는 건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훈과 해숙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중년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상훈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김상훈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갈까 했는데. 상훈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 이거 참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남자는 눈길을 해숙에게 돌렸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상훈은 급히 말을 돌렸다. 아, 제 지인입니다. 오랜만에 식사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해서 나중에 얘기하죠. 남자는 상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해숙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상훈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다.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상훈과의 저녁을 곱씹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만난 남자의 말과 상훈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해숙은 상훈과의 대화 중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난 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셨는데. 상훈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실은 그분과 금전적으로 약간 얽힌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아직 갚지 못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해숙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그럼 상훈 씨가 더 힘들지 않게 제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혜숙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니까요. 며칠 뒤 상훈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혜숙 씨, 사실 오늘은 좀 급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해숙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상훈은 그에게 잠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며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숙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분명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삶에서 다시 이런 종류의 금전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훈을 돕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그날 밤 해숙은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상훈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가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상훈 씨를 믿고 돕는다면 이 관계는 더 깊어질 거야. 하지만 그게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까? 결국 해숙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는 내 마음을 다 주지 않겠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상훈은 그녀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다시금 다정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해숙은 마음속 깊이 다시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정직해 보였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삶에 들어오면서 밝음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남겼다. 이 관계는 행복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비극일까? 해숙은 여전히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해숙은 상훈의 사업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상훈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전 부인의 경고와 상훈의 과거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해숙은 고민 끝에 오랜 친구인 미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미정은 평소에도 해숙이 어려운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미정아, 내가 요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 해숙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김상훈 씨라는 분 때문이지?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다. 해숙이 요즘 얼마나 상훈 이야기를 했는지 미정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해숙은 상훈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과거, 전 부인의 경고,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의심과 불안을 모두 털어놓았다.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개수가 너도 알잖아.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너한테 좋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답답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도 상훈 씨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건 느껴져.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해숙은 미정의 조언을 받아들여 상훈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상훈에게 사업 아이디어와 계획서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혜숙 씨, 제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린 건 처음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상훈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서를 검토하던 중 해숙은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상훈 씨, 이 예상 수익 구조는 조금 낙관적인 것 같아요. 시장 조사도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상훈은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제가 아직 세세하게는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거라서. 해숙은 그의 말을 듣고 더 깊은 의심에 빠졌다. 그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아닌 걸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는 걸까? 며칠 후 해숙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상훈과 전 부인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전 부인의 표정과 상훈의 태도는 심상치 않아 보였다. 해숙은 용기를 내어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며 상훈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다. 전 부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해숙 씨, 제 말이 과한 걱정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해숙은 전 부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상훈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해숙은 상훈을 만나 그에게 모든 의구심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상훈 씨, 전 솔직히 당신을 믿고 싶지만 몇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사업 이야기도 그렇고 전 부인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진짜 제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해줄 수 있나요? 상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혜숙 씨, 제가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당신만큼은 정말로 제 삶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해숙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해숙은 상훈의 사업 제안에 대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상훈 씨, 제가 당신을 돕는 건 좋지만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해요. 저도 제 삶을 지키고 싶거든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혜숙 씨, 앞으로 모든 걸 당신과 상의하면서 진행할게요. 해숙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 후 상훈은 사업 준비를 위해 몇 가지 서류와 자금을 요청했다. 해숙은 조건대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혜숙 씨, 제가 당신의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김상훈 씨와 관련된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해숙은 자신이 어떤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해숙은 자신이 상훈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로 덮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선택이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지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있었다. 해숙은 상훈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상훈은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작은 행동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부정직함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하루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해숙은 서류의 일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 장에는 상훈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고 특정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혀 있었다. 이건 뭐지? 해숙은 서류를 들고 상훈에게 직접 물었다. 아, 그거요? 상훈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못 인쇄된 겁니다. 이런 실수는 흔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해숙의 직감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상훈은 자신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숙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훈이 여러 차례 그녀의 이름으로 작은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금액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렸다. 다음 날 해숙은 상훈과 대면하기로 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상훈 씨,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해숙은 대출 서류를 상훈 앞에 내밀며 물었다. 상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숙 씨,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처리한 겁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다니 그게 당신이 말하는 신뢰인가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설명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해숙은 상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낄 수 없었다. 해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미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정은 해숙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혜수가, 내가 할 일은 간단해. 상훈 씨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해봐. 그냥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미정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와의 연결을 주선해 주었고 해숙은 상훈의 과거와 그의 사업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훈은 해숙에게 말한 것과 달리 여러 차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사라진 적이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해숙은 결과를 보며 손을 떨었다. 그녀는 그동안 상훈이 보여준 다정함과 진심이 모두 가식이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해숙은 상훈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상훈 앞에 꺼내며 물었다. 왜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예요? 상훈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혜숙 씨,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겠죠. 해숙은 상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해숙은 상훈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점만은 믿어주세요. 해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이란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훈과 헤어진 후 해숙은 자신을 돌아보며 상훈과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되새겼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홀로 서기로 결심했다. 혼자가 두렵긴 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했다. 해숙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녀는 그 여정을 자신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기로 다짐했다. 상훈과의 관계를 끝내고 난 후 해숙의 일상은 고요함과 혼란 사이를 오갔다. 상훈이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이 남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묘한 해방감도 자리 잡았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였다. 해숙은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상훈과 함께 다녔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산책로 곳곳에서 활짝 핀 꽃들이 그녀를 반겼고 가벼운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혼자가 이렇게 편할 줄이야. 해숙은 스스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아니, 혜숙 씨 아니에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었네. 남자친구랑 잘 지내요? 해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 그분이랑은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그 잘생긴 분이랑 헤어졌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잘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너무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더라고요. 해숙은 오랜 친구 미정을 만나기로 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해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글쎄, 지금은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숙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혜수가. 넌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해숙은 미정의 응원에 감사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 그날 이후 해숙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매주 동네 미술학원에 가서 붓을 들었다. 혜숙 씨,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으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해숙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아직은 서툴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놓쳤던 거구나 싶네요. 해숙은 그림을 그리며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상훈과의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미술 강좌에서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중후한 외모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수업 중에 해숙 씨 그림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해숙은 웃으며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정호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해숙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와 비슷하게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으로 보였다. 저도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해숙 씨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은과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다. 정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용기를 내셨네요. 그 용기가 결국 해숙 씨를 더 좋은 길로 이끌 거라고 믿어요. 해숙은 정호와의 대화에서 묘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자. 모든 걸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호는 그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도 성급하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는 해숙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 날 정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고백했다. 해숙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당신이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숙은 그 순간 상훈과의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정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지만 이번엔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숙 씨, 그건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정호와의 인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해숙은 이번에는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숙은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라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